자, 이번 클립에서는 여러분들 뭐 핸드폰을 쓰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핸드폰 그 자체와 관련해 연관 검색어라는 제목으로 이 관련 키워드를 설정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핸드폰이기 이전에 전화기였죠. 전화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이 전신, 즉 모스가 개발한 그 전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리를 전달해보고자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다시 전기 신호를 소리 신호로 바꾼 이 벨의 전화 방식에 있어서는 이 잡음이 너무 심해서 소리가 청량하게 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에디슨이 이 탄소 입자의 이 전류 세기에 따른 저항의 변화, 이걸 이용해서 이 진동판과 고정판 이 사이에 탄소판을 삽입을 해서 이 잡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전화기를 개량을 하죠. 자, 그러면 벨이 이 전화 사업이 돈이 될 것 같아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회사를 차리죠. 벨 텔레폰 컴퍼니. 그리고 또 사업을 더 확장해요. 그래서 또 이름을 바꾸죠. 아메리칸 벨 텔레폰 컴퍼니.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AT&T, 아메리칸 텔레폰 앤 텔레그래프, 전신과 전화를 묶은 이 거대 회사로 키워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핸드폰으로 넘어가면 핸드폰은 여러분들 요 참고로 요 핸드폰은요 위키피디아 아시죠?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하죠. 위키가 뭐 하와이의 원주민 말로는 빠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뭐의 줄임말이냐? What are no is 이래가지고 앞머리 글자를 따면 위키가 나오죠. 이게 그쪽 현지 말로는 하와이 현지인들 말로는 빠른이라는 뜻이고 피디어는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인터넷 백과사전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핸드폰은 이미 아마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쓰이는 영어 명칭으로 다 올라가 있죠. 자, 미국에서는 셀룰러폰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모바일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셀룰러폰 한번 볼까요? 저 단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셀, 그 세포 아닙니까? 뭐 스템셀, 이래가지고 줄기세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가 자, 코르크 조각을 그때 당시 현미경이 너무 조잡한 나머지 본인이 이 배율을 정폭을 시켜서 관찰한 결과 이 수녀들이 조그만 독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방의 이름이 셀라죠. 독방. 요걸 닮았다고 해서 여기서 따와가지고 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근데 본인이 개량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배율이 약한 나머지 배율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나머지 이 세포 자체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이 세포의 벽을 들여다본 거죠. 정확히는. 자, 거기에서 나온 게 셀. 왜 그러면 이런 셀이라는 걸 썼을까요? 우리 그 건전지, 그 핸드폰의 건전지를 보면은 보통 대부분이 리튬 이온 배터리죠. 거기가 이 세포, 이 벽처럼 딱딱딱딱 층을 써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위 말하는 조금 쓰다가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지 않고 다시 또 충전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원소들로 만든 이 배터리는 이 충전되는 최대치가 줄어들어서 최대 허용치가 자꾸 줄어들어서 수명이 빨리 다하는 반면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 조금 반 정도 쓰다가 다시 충전하고 이래도 원래 최대치가 줄어들지 않는답니다. 이걸 바로 메모리 효과라고 하는데 그 메모리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 헬로우는요 에디슨이 만들어낸 말이랍니다. 뭔 말이냐? 전화를 할 때 우리 여보세요, 우리는 여보세요라고 하죠. 자, 이게 이제 여기와 보오라는 합성어, 그래서 합쳐져서 여보세요 이렇게 뭐 만들어질 수 있다는 설이 유력하고요. 실제로 전화기를 만든 벨은 호이라는 이봐 여기 이런 말을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먹히지 않았던 거고, 자, 이 에디슨이 이 우리 사냥개들을 부르거나 배사공을 부를 때 할루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차용해 와가지고 헬로라는 말을 에디슨이 만들었답니다. 자, 그럼
또 그 핸드폰과 관련해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게임 굉장히 많이 하죠. 게임 중독. 자, 참고로 게임 중독은 원래 질병 분류 코드로 분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WHO라고 하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질병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2019년 5월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총회를 해서 이제는 질병 분류 코드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넘버 11 이 분류 코드를 정식으로 부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전 세계의 각 나라들마다 관련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 자, 그다음 이 원래 이 게임은 중세 유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이게 사냥감입니다. 사냥감을 쫓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죠. 그 의미에서 이 게임이라는 용어가 요즘같이 그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이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는 addiction 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addicted to love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사랑에 중독된 이런 뜻이니까 그런 어떤 중독이고, 독에 중독되는 그 독은 여러분들 이 베놈은 동물의 독, 일반적으로 독은 포이전 이렇게도 하죠. 음식이 상해서 독이 됐어요. 그걸 바로 식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푸드 포이저닝 이런다는 거. 자, 그다음 우리가 또 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게임도 그렇고 검색도 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말 그대로 우리가 핸드폰의 노예가 돼가죠. 이 노예라는 단어, 슬레이버는 여러분들 고대 로마 대제국 시절에 그 로마의 서쪽에 있는 슬라브 족도를 잡아와서 노예로 부렸다 하죠. 그래서 그 슬라브 족들의 이름을 그대로 슬레이버, 노예로 했다라는 거. 요것도 우리 한갓 물건에 지나지 않는 이 핸드폰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핸드폰으로 또 뭐 야동, 또 그리고 도둑 촬영하는 간음증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동 이러면은 뭐가 생각날까요? 포르노그래피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어로 포르노는 창녀를 뜻합니다. 그래피는 뭔가를 쓰다. 이게 뭐냐? 창녀의 일기, 창녀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라는 거. 자, 그다음 간음증은 저번에 다른 클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아리즘 그러면은 이 남자들 간음증, 여자들 간음증은 림포매니아. 그리고 뭐 11세기 레오폴리 영국의 저 백작 옆에 그 와이퍼 고다이버가 뭐 이렇게 사람들 대신해 가지고 뭐 혹세무민하는 남편에게 뭐 직언을 하고 했다 하죠. 그때 도와줬는데 그걸 몰래 엿보던 그 사람이라는 뜻의 피피카, 이것도 다 간음증 환자 뭐 이런 것도 다 있죠. 자, 그다음 우리가 핸드폰 또 화소 경쟁이 한때는 치열했잖아요. 그 화소를 픽셀이라고 하는데 픽처, 그림, 그다음 요소라는 뜻의 엘리멘트의 합성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소라고 하는데, 하소는 여러분들 뭐 가로, 세로를 일정선으로 나뉘는 거죠. 그러면 요 판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뭐 1300, 가로 1300여 개, 세로 700여 개 이러면 뭐 100만 하소, 뭐 200만 하소, 300만 하소 이렇게 하소가 정해지잖아요. 요 하소 하나가 우리 세계 삼원색 알파녹이라고 하죠. 이 알파녹에 따라서 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은 우리 이게 컴퓨터 용어 1과 0, 켜진 상태는 1, 꺼진 상태는 0 이래가지고 이 색깔별로 꺼졌다 켜졌다 해서 이 색깔을 구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요렇다라는 거. 뭐 1과 0 꺼지고 켜지고 이게가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양자역학에서는 정상상태라고 하는 정상상태 값이죠. 이래서 이 핸드폰 자체 안에도 이 양자역학이 들어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우리 뭐 핸드폰 이름은 또 뭡니까? IoT가 뭡니까? 이게 요즘 스마트폰 이 없이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 오버 띵스 이래가지고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죠. 자, 인터넷은 제일 처음 만들어진 계기는 미국의 육군 그 육군 내에서 서로를 주고받기 위한 편리하게 만든 이 프로토콜이었죠. 근데 그게 너무나 편한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 용도를 확장해서 쓰죠. 그래서 원래는 특정 집단, 미국의 육군 집단에서 쓰던 거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 앞에는 덜을 붙인다는 거, 고유 명사니까. 자, 이 SNS,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지만 이거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소위 쓰지 않는 말이죠. 정확히 뭘 썼느냐? 바로 소셜 미디어라는 거. 자, 주파수이면은 우리가 그 핸드폰 이거 뭐 브로드밴드 이러지 않습니까? 강대역대. 자, 이 강대역대를 자 우리 과학자들의 노후가 없었으면 이게 우리 핸드폰에 이 다양한 품질에 따라서 쓸 수 없었다라는 거. 그게 뭔 말이냐? 처음에 자 이 마이클 패러데이라는 분이 뭘 합니까? 이 도선에 전기를 흘리니까 전기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장이 유도되고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맥스웰, 이 맥스웰이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군하고 추측을 한 거죠. 그 전자기파의 개념을 추측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 이 헤르츠가 실험으로 이 두 분의 이 개념을 실험으로 증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헤르츠파라고 했죠. 헤르츠파. 자, 근데 이 이탈리아의 이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처음에 헤르츠파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방팔방 어디로든 방사되어 나가는 파라라는 뜻에서 전파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게 굳어지죠. 그게 바로 라디오 아닙니까? 라디오가 우리 방사능 이럴 때도 라디오 액티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뭐 어디로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다라는 뜻에서 그 전파라는 거. 전파는 이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과 진동수는 당연히 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제일 긴 파장, 즉 주파수가 적죠. 제일 긴 파장이고 주파수가 적습니다. 제일 밑에는 전파, 그 다음 마이크로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적외선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 엑소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죠. 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파장은 짧아지고 주파수는 높아진다라는 거. 자, 그런 게 하나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SK다, LG다, KTF다 이렇게 이 주파수 대역대 이걸 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거가 가능했던 건 이 신호에 대해서 이 진동수 성분별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줬던 이 푸리에라는 학자의 이 푸리에 변환에 의해서, 정확히는 이 파동 함수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대역대를 나눠서 핸드폰이 가능하죠. 물론 이게 푸리에 변환, 푸리에 함수 또는 파동 함수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미적분을 이용하죠. 그러니까 미적분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품질의 이 통화를 즐길 수 없다는 거. 자, 그다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특허권은 페이턴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페이턴트 그리스어로 아버지를 뜻합니다. 자, 아버지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보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본인이 노력한 이 연구 결과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 여기에서 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페이턴트를 쓴다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